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또는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제목 하에 ADCN 유니폼 샘플러라는 부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빅픽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전체 과목의 부제목이 뭐였죠? 모듈레이션, 변조, 디모듈레이션, 복조,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듈레이션 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 또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것과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론 캐리어 프리퀀시와 페이즈를 줘야 합니다만은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카테시안 코더닛 또는 폴라 코더닛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쿼드러처 또는 IQ 모듈레이터라는 것, 그리고 폴라 모듈레이터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모듈레이션 돼서 날아가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가지는 프로퍼티 중에서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 또는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PAPR에 해당하는 픽 투 민 엔벨롭 파워 레이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페이스 컨티뉴어티가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레귤러터리 오가니제이션에서 규제를 주는데 그것이 주로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디지털 모듈레이션인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 페이즈 시프트 킹,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오프셋 QPSK 또는 스태거드 QPSK, 그리고 MSK, DSCDMA, OFDM의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모두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듈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호모다인 리시버, 헤테로다인 리시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리시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관련해서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Y 센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파워,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후에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에 해당하는 프로퍼 컴플렉스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이 디지털 모뎀 관련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에 인페이즈 컴포넌트, 아날로그 시그널처럼 보이죠. 쿼드러처 컴포넌트가 들어가면 각각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지고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2파이 FCT. 세타가 있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다이렉트 오브 컨버전 트랜스미터죠. 파워 앰프, 그다음에 안테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인페이즈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해당하는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을 실제로 만들 때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쓸 텐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디지털 모뎀에 대해서 볼 거고요. 디지털 시그널을 또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또는 컨버전,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또는 컨버전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유니폼 샘플링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것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와 관련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니폼 샘플링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상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분석을 하여서 실제로 이 샘플링, 유니폼 샘플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매우 중요한 디어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이것의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첫 몇 번째 시간에 이 모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뎀이라는 것은 모듈레이터에서 이 앞에 있는 MOD 그리고 디모듈레이터
D에서의 앞에 있는 이 DEM을 합치면서 D를 하나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DEM, 모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two-way communication, 즉 하나의 유저가 다른 유저와 서로 한 번은 내가 트랜스미터, 한 번은 내가 리시버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뭐 그림을 그린다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어떤 트랜시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트랜시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의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모듈레이션 파트와 디모듈레이션 파트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서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말을 하는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이런 리시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하나의 트랜시버가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디지타이즈해서 채널 코딩, 컴프레션 한 다음에 채널 코딩을 해서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수신한 시그널을 결국은 이제 음성 신호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이런 트랜시버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를 모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뎀을 보시면 이 모듈레이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모듈레이터는 일단 소스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이제 소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모뎀이라고 한다면 모뎀의 모듈레이터 파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듈레이터 파트는 이제 싱크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린 것이고요. 뭐 사람이라면 소스와 싱크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트랜시버라고 할 때는 이제 트랜스미터 리시버의 안테나까지 다 포함을 하지만 보통 모뎀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테나 부분, RF 쪽에서의 안테나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레이터 부분이 이렇게 트랜스밋 안테나에 그리고 리시브 부분이 리시브 안테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고 여기에 적당히 하나의 안테나가 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뎀을 또 이제 모듈레이터 파트와 디모듈레이터 파트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 구현을 할 때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듈레이터에서 이만큼은 디지털 파트고 이만큼은 이제 아날로그 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안테나와 연결되는 부분,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죠. 아날로그 파트는 안테나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소스 싱크와는 디지털 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듈레이터 파트와 디모듈레이터 파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뎀을 디지털 시스템 파트와 아날로그 시스템 파트로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서킷과 아날로그 서킷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칩에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칩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패키지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 까만 딱지죠. 그래서 이제 보드상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이제 두 개의 칩인데 패키징만 이제 하나로 해서 만들거나 또는 요즘은 하나의 칩에 이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을 모두 구현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날로그 파트는 이제 뭐 RF 파트라고 불러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테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는 또한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환하고 또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D2A 컨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들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DAC와 ADC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두 개, 여러 개 안테나가 많을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는 이런 D2A나 A2D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뎀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파트, 디지털 시스템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뎀의 이제 디지털 부분을 디지털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뎀이 만들어내는 신호가 결국은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인지 또는 IF 신호인지에 따라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파트가 있고요. 트랜스미터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모듈레이터 입장에서요. 그럼 이제 여기 아날로그 파트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안테나랑 연결이 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D2A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바뀌는 이 신호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일 때, 베이스밴드 아날로그로 바뀔 때는 우리가 봤듯이 베이스밴드에서는 두 개의 시그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는 두 개의 D2A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페이즈 시그널이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쿼드러처 시그널일 것입니다. 이 모듈레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디모듈레이터 파트가 또한 이 디지털 시스템 부분과 아날로그 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A2D 컨버터들로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는 A2D 컨버터들로 연결되고 각각이 또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컴포넌트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요 디지털 모뎀 파트를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가 이 하나의 D2A 컨버터로 연결되어서 이 베이스밴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IF 신호를 만들어주고 디지털 파트가 바로 IF 샘플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날로그로 변경된 다음에 그다음에 업 컨버전 돼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양. 그리고 또 리시버 파트에서도 디모듈레이터 파트에서도 이렇게 수신된 시그널이 하나의 고속 A2D 컨버터에 의해서 IF 인터미디엇 프리퀀시 단에서 이제 샘플링 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디지털 IF 모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은 IQ 인페이즈 쿼드러처 시그널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두 개의 DAC, ADC 컨버터들이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 IF 모뎀은 IF 시그널들을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한다든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하는 각각의 컨버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또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리고 RF 체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의 뭐 두 개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D2A, A2D 컨버터들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A2D 컨버터와 D2A 컨버터 중에서 먼저 A2D 컨버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용어는 이 유니폼 샘플러 그리고 또는 뭐 유니폼 샘플링, 유니폼 샘플러가 하는 일을 이제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니폼 샘플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얼 월드에 있는 A2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샘플러는 나와 있지만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배운 리니어 시스템과 좀 다릅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주로 배운 것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Continuous Time 시스템 또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는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폼 샘플러는 이렇습니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X of T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입니다. X sub D of N. 그런데 이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풋을 어떤 상수배하면 아웃풋도 상수배되고요. 또 인풋에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 X sub D. 여기서 D는 이제 discrete time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레이블링을 D라고 했습니다. X sub D1이 나왔고 만약 X2 of T를 넣었을 때 X sub D2 of n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더해서 넣으면 합도 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인데 continuous time signal in discrete time signal output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input output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n번째 discrete time output이 continuous time input을 어떤
t sub s라는 간격마다 관찰을 해서 evaluate 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offset 델타를 가지고 evaluate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t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 x of t에 해당하겠죠. 오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널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offset 델타를 가지고요. 이거 샘플링 offset입니다. offset 델타를 가지고 ts마다 균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샘플링 인스턴스들 t sub s, 여기서 서브스크립트 s는 샘플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x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evaluate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evaluate 하는 것이 x of t의 제로이고 여기서 evaluate 한 것이 x of t의 1, 그리고 여기서 evaluate 한 것이 x of t의 2, 이런 식으로 discrete time 시그널이 construct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uniform sampler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요. 이 유니폼 샘플러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가 됩니다. 먼저 이 타임 도메인 디스크립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옵셋이 매우 중요합니다. 옵셋이 바뀌면 동일한 x of t라도 샘플링하고 나면 샘플링 이 인터벌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달라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델타가 여기냐에 따라서 샘플링하고 나서 얻어지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t sub s, 샘플링 간격인데 이것은 샘플링 인터벌, 샘플링 피리어드 이런 말도 쓰지만 그 역수 1 over t sub s를 샘플링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레이트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델타에서 시작을 해서 ts가 이 값일 때랑 예를 들면 ts가 그것의 2배일 때랑 결과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discrete time 시그널도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유니폼 샘플링은 이 유니폼이란 말을 그냥 드랍하고 샘플링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다 보면 샘플링 그러면 항상 이 유니폼 샘플링을 생각하시는데요. 세상에는 유니폼 샘플링 말고도 무수히 많은 이제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심지어 어떤 값에서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evaluate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할 때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non-uniform 샘플링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샘플링하는 이 샘플링 인스턴스들의 간격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면 거의 유니폼 샘플링을 말하지만 반드시 유니폼 샘플링만 샘플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이 샘플링 옵셋을 이제 0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옵셋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x of t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이렇게 스플리터를 쓴 다음에 동일한 사양의 A to D 컨버터로 여기서는 샘플러라고 할까요? 유니폼 샘플러로 샘플링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폼 샘플러가 예를 들면 레이트가 두 개 동일한데 실제로 만들었을 때 옵셋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시그널이 다르겠죠.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애퀴지션 보드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사서 보면 결국은 하는 것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데 그 채널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습니다.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채널이 2개짜리인 제품을 2개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채널이 4개짜리인 제품을 하나를 삽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채널 4개짜리 하나가 채널 2개짜리 2개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샘플러가 들어있는데 각 채널별로 샘플러가 들어있는데 그게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달려있는 여러 채널들의 ADC들은 싱크로나이즈드가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살 경우에 물론 어떤 제품들은 이 두 개를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연결해서 사이멀테니어스 샘플링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샘플링 옵셋은 많은 경우에 이제 편의상 무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of 1 of n을 x를 뭐 예를 들면 매 nts 플러스 델타에서 샘플링하고 x2n을 매 x of nts에서 샘플링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x1과 x2는 일반적으로 다르고요. 델타가 0이 아니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놓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예를 들면 x of t 플러스 델타를 예를 들면 뭐 x tilde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x tilde를 결국 이제 오프셋 없이 샘플링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리플레이스를 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time advanced than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오리지널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a to the j to pi f 델타다. 요걸 쓰셔서 이제 대입만 사실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이제서 보인 우리 유니폼 샘플링에서는 제가 이 시그널이 리얼이다, 컴플렉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니스틱인지 랜덤인지 뭐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링 자체는 어쨌든 뭐 펑션을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이냐 컴플렉스냐에 대해서 이제 큰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오늘 마지막에 가면은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구현할 때 뭐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가정하고 다 전개를 할 텐데요.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거의 성립이 되고요. 사실 약간 다릅니다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특히 배울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미 배우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링 할 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디어렘이고요.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증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의 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니폼 샘플링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유니폼 샘플러를 현실 생활에서, 현실 세계에서 근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우리가 커런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반드시 리얼 밸류드 인풋 그리고 리얼 밸류드 아웃풋을 갖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링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리얼 밸류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얻는 것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이 디지털 신호는 수학적으로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지만 그 값이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면 뭐 12비트 ADC 그러면 아웃풋 샘플이 가질 수 있는 비트 수가 12비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리얼 월드 ADC는 여기에 먼저 유니폼 샘플러가 있고요. 뭐 이때는 뭐 시그널 입력이 뭐 스퀘어 루트 2라도 상관이 없겠죠. 예,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스칼라 퀀타이저라는 것을 넣습니다. 스칼라 퀀타이저는 이제 벡터 퀀타이저에 대해 반대되는 말인데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x of t였고 여기가 x of d of n이었으면 이 각각의 타임 인스턴트 n에서 나온 실수값을 그냥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으로 12비트면 12비트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그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니폼 샘플러와 스칼라 퀀타이저가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폼 샘플링으로 다시 돌아가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유니폼 샘플러가 있으면
입력이 x of t이고 출력이 x sub d of n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offset은 제로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x of nt sub s입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제 이 식 하나로 사실은 describe가 끝났고요.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output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런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그래서 이제 요 argument가 e to the j 2 pi f와 관련되어 있으면 DTFT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rgument가 f 이렇게 되어 있으면 CTFT 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output DTFT를 input CTFT와 또 파라메타가 뭐가 있었죠? 예, 샘플링 레이트가 있었죠? 예, 샘플링 레이트로 나타내라. 옵셋은 편의상 이제 0으로 놓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DTFT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definition을 씁니다. 그래서 x of d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그널에 e to the j2 pi fn 컴포넌트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싶은 게 바로 DTFT입니다. 그래서 두 시그널을 이제 일종의 내적을 하는데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의 내적에서는 이제 하나의 시그널에 컨주게이션을 하는데 특별히 x sub d에 있는 e to the j2 pi fn 컴포넌트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컨주게이션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리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아내야 될 텐데요. 주어진 것은 x sub 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 sub d of n에 해당하는 x of nt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립트가 빠졌네요. nts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time domain description이니까 frequency 도메인 상으로 바꿔야지 되겠죠. 그래야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Fourier analysis로부터 x of t,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x of t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capital X of f를 갖는다면 CTFT로부터 다시 x를 synthesize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synthesis equation, 합성식이라고 하죠. 합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 자리에 n sub ts를 넣으면 바로 x of nt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기 t가 있네요. 이 자리에 집어 넣으면 결국은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f는 더미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뭐 tilde라고 써도 되고 뭐 prime이라고 써도 되고 뭐 다른 베리어블을 쓸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f는 썼으니까 같은 베리어블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 tilde를 썼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summation, 그 다음에 e to the j, minus j2 pi fn, e to the minus j2 pi fn, 그리고 x of nts는 synthesis equation에서 t 자리에 nt sub s를 넣었고요.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이미 f를 썼기 때문에 f tilde로 다 바꿔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요 change of variable을 합니다. 그래서 f tilde를 f hat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f hat over t sub s입니다. t sub s로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분 구간은 그대로 나오고요. 요 적분에서 구간은 그대로 나오고 x 안에 있는 요 아규먼트가 f hat over t sub s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은 참고로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인티그레이션과 서메이션 순서는 일반적으로 막 바꾸면 안 되지만 보통 엔지니어링 센스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바꿔도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보시면 여기 f tilde ts가 f hat이죠. 그래서 요것은 e to the j2 pi f hat n이 되고요. 이쪽에 e to the minus j2 pi fn이 있으니까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summation은 n에 관한 것이니까요. 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예를 들면 뭐
e to the j 2 pi f hat 마이너스 f over n인데요. 자, 이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이 식은 어떤 식이죠? 예, 이 식은 periodic 한 어떤 그런 시그널입니다. 피리어드는 얼마일까요? 헷갈리시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메이션이 있고요. 그냥 위에 엑스포넌트에 그냥 f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이 식은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주기가 1인 식이 됩니다.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해 보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모두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쭉 해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 델타 펑션이 이제 매 1마다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f 자리에 f hat 마이너스 f를 넣으면 요 f 자리에 f hat 마이너스 f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식이 그대로 이 식의 f 자리에 f hat 마이너스 f를 넣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아까 좀 빼먹었네요. 우리가 요 df hat을 만들 때 이 df tilde가 df hat으로 바뀌면서 앞에 요 샘플링 레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디렉 델타가 있고 여기 적분이 있는데 적분은 f hat의 함수니까 f hat이 들어있는 이 부분들을 다 묶어서 보면 이제 인티그레이션과 함께 시프팅 프로퍼티를 쓸 수 있게 되죠. 한 텀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델타가 fs의 함수니까 f 자리에 f 플러스 m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f 플러스 m 디바이드 바이 t 서브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over ts 샘플링 레이트와 요 서메이션을 여기다 옮겨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쓰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인데 제가 마이너스로 썼네요. 그런데 m을 또 뭐 m 프라임 마이너스 m 프라임으로 지원하면 결국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output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샘플링 레이트에 그 다음에 이 CTFT를 스케일링을 하고 이렇게 시프팅해서 더하면서 만든 스펙트럼을 곱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웃풋의 DTFT가 이제 팩터링이 됐죠. 두 개의 텀으로 팩터링이 됐습니다. 먼저 1 over T sub S, 바로 샘플링 레이트였습니다. 샘플링 레이트와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은 어떤 X의 스펙트럼이었는데 스케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돼서 썸이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folded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은 X over 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케일을 먼저 하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밴드위스 W에 해당했다면 자, 이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나요? WTS로 바뀌겠죠. 네. 자,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매 정수만큼 쉬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나요? 그림 제대로 그려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쉬프팅 한 다음에 쭉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치 스펙트럼을 이렇게 접은 것처럼 되죠. 종이를 접은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이제 오버랩이 생깁니다. 이런 오버랩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일정 간격으로 쉬프트하면서 쭉 더하는 것을 스펙트럼 폴딩이라고 하고요. 스펙트럼 폴딩을 하면 에일리어싱이라는 이 겹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에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folded 스펙트럼을 한번 보시면요. 주기 함수죠. 예, 똑같은 것을 일정 간격으로 쉬프트하면서 쭉 더하면 주기 함수가 나오는데 이 주기가 얼마일까요? 예, 보시면은 주기가 항상 1입니다. 왜냐하면 요 쉬프트 하는 양을 보시면요. 이게 1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scaled then folded 스펙트럼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일단 이것을 이제 폴딩을 먼저 합니다. 폴딩을 하는데 즉 시프팅을 하면서 쭉 더하는데 그것을 샘플링 레이트 간격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x of f 마이너스 m over t sub s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of f를 샘플링 레이트 1 over ts 만큼 2 over ts, 3 over ts 또 마이너스 1 over ts, 마이너스 2 over ts 이렇게 1 over ts 샘플링 레이트 간격으로 시프팅해서 폴딩을 먼저 해서 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이 값이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딩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 over ts에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x of f 마이너스 m over ts를 m에 대해서 썸한 것이죠. 이렇게 스펙트럼 폴딩을 한 다음에 주기가 1이 되도록, 즉 이 값이 1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바뀌죠? 시그마 f f 마이너스 m over ts 이렇게 되죠. 이게 주기가 1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을 치환하고 나면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폴딩을 할 때 먼저 샘플링 레이트로 폴딩을 한 다음에 스케일을 해서 주기가 1이 되게 만드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시그널을 스케일링을 합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됐죠. 스케일을 하고요. 스케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매 인티저마다 시프트하면서 이제 폴딩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바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오니까요. 스펙트럼이 주어지면 샘플링 레이트 간격으로 시프트한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기가 샘플링 레이트인 폴디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것의 호리젠탈 액시스를 스케일링을 해서 주기가 1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기가 1이 되게 만들까요? 사실은 이제 1이 되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그 정의에 의해서 주기가 1입니다. 그런데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그냥 폴딩해서는 주기가 샘플링 레이트와 같아지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를 1이 되도록 스케일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폼 샘플링과 관련된 중요한 티어렘을 보겠습니다. 더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 또는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티어렘,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이 불리는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그널이 finite energy 시그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편의상 밴드위스는 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W로부터 플러스 W까지 이제 시그널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은 아니어도 되고 컴플렉스 밸류드여도 되기 때문에요. 굳이 쓴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finite energy 시그널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band limited to 플러스 마이너스 W다.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가 있는데요. X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정의하면 X of T의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T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을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모든 주파수 성분으로 성분해서 적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모든 F에 대해서 적분하지 않고 이것을 마이너스 W에서 W까지만 적분해도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될 텐데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W를 좀 우리가 오버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라는 어떤 값을 선택했을 때 에너지가 이 값이었다면 이건 2W를 해도 여전히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W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W 값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X of T가 리얼이든 컴플렉스 밸류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하고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2W까지 리미팅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X를 유니폼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얻어지겠죠. 근데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부터 다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X 오브 T를 최대한 복구해 내려고 하는데 그 복구가 퍼펙트하게 될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일단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샘플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 샘플링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하셔야죠. 샘플링을 하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인데 샘플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X 오브 F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샘플링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폴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마다 쉬프팅 하면서 이제 더하는데요. 만약 1 오버 TS가 저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W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 오버 TS가 여기인데 2배의 W보다 작으면 이제 여기에 요 시그널의 센터가 로케이트 될 텐데요. 요 값이 뭔지 한번 보시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1 오버 TS면 이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부터 W만큼, 그러니까 1 오버 TS 플러스 W고요.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1 오버 TS 마이너스 W죠. 그런데 이 W 값과, 즉 본래 쉬프트 하지 않은 이 시그널의 가장 높은 성분과 이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W와 1 오버 TS 마이너스 W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오버랩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오버랩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1 오버 TS가 2배의 W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조건,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을 if and only if 컨디션입니다. 물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에일리어싱이 전혀 안 일어날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샘플링 디어렘에 대해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디어렘과 관련된 리마크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샘플링 디어렘은 이 두 조건, finite energy, strictly band limited signal이라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디어렘에서 말하는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샘플링 레이트의 미니멈 값은 어떻게 되나요? perfect reconstruction, no aliasing이 일어나기 위한 미니멈 값은 2W가 되겠죠. 이것을 나이키스트의 최소 샘플링 레이트, 이렇게 해서 나이키스트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 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제로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if and only if, 제로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그러니까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을 최소의 샘플링 레이트인데요. 본래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한 최소 샘플링 레이트이기 때문에 나이키스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 for perfect reconstruction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W를 밴드위스를 좀 과장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X of F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W로부터 W까지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밴드위스는 그것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이키스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보다 절반으로 해도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overestimated bandwidth는 더 낮은 샘플링 레이트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게 또는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W-W 잡았을 때 가능한 모든 파이나이트 에너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2W가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Finite Energy, Strictly Band Limited.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들을 넣기 시작하면 샘플링 레이트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X가 우리가 시그널이 컴플렉스인지 리얼인지 설명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폴딩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컴플렉스일 때도 ETLM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얼 시그널이면 어떨까요? X of T가 리얼이라는 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칸죽이 시메트리컬하다는 것이라고 했죠. 칸죽이 시메트리컬하면 어떻게 됩니까? X of F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값과 이 지점에서의 값이 칸죽이 페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양수의 사이드밴드에 이 음수의 사이드밴드 정보가 모조리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스트럭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컨디션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샘플링 레이트를 더 줄일 수 없느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양쪽이 칸죽이 시메트리컬하니까 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여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폴딩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도 에일리어싱, 여기도 에일리어싱이라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샘플러를 바로 쓰려면은 어쨌든 2W만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프리프로세싱을, 적절한 프리프로세싱을 하면 샘플링 레이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프리엔벨로프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를 없애는 거죠. 여기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프리엔벨로프를 찾은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그널 X를, X of T를 프로세싱을 해서 프리 엔벨로프를 찾아내고, 물론 뭐 2배 스케일링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샘플링 레이트를 뭐 W로, 이게 W인데요. W 레이트로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나요? W 레이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아마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이제 이렇게 폴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전혀 안 생기죠. 에일리어싱이 안 생기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리얼 시그널일 때 우리가 2W로 샘플링을 하면 그 discrete time 시그널이 리얼 밸류드 discrete time 시그널인가요? 컴플렉스 밸류드 discrete time 시그널인가요? 예, 리얼을 샘플링하면 리얼이죠. 그런데 레이트가 2W니까 샘플링 하고 나면 샘플 레이트가 어떻게 되죠? 예, 1초에 그렇죠? 2W계의 리얼 밸류드 샘플들이 생기죠. 샘플링 레이트가 2W고 값이 리얼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프리엔벨로프로 먼저 만든 다음에 레이트를 낮췄습니다. W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그널 자체가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샘플링 하고 나면 W계의 컴플렉스 샘플스 퍼 세컨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는 어떻게 되나요?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 W 컴플렉스 샘플스 퍼 세컨드라는 것은 2W 리얼 샘플스 퍼 세컨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했더니 사실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다 라는 것은 사실 큰 스트럭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A2D 컨버터를 실제로 만들 때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샘플링 할 수 있나요? 예, 없죠. 그래서 이런 트릭, 컴플렉스 시그널로 만든 다음에 샘플링 한 다음에 뭐 레이트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리얼 밸류드인데요. 이것 자체로는 이제 어떤 레이트를 사실상 낮출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 쪽은 이제 칸죽이 시메트리컬하니까 제가 제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높은 곳이 W라고 하겠고요. 편의상 이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를 W'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대학원 입시를 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 문제를 구술 면접에서 출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고 학생한테 질문했습니다. 자, 샘플링 레이트, 그러니까, 에일리어싱이 아니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를 구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밴드 위스는 W'이지만, 가장 높은 프리퀀시 컨텐트 컴포넌트는 W인.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이 W를 찾아서 2W samples per second로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일까요? 네. 정답이 아니죠. 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 of F를 예를 들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니까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만든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케일 2배 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폭이 W'이니까 이 컴플렉스 시그널은 밴드위스가 W' over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가능하게 할 나이키스트의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죠? 이 밴드위스의 2배니까 W' samples per sec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complex valued samples per sec니까 이것은 뭐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2W' real valued samples per sec랑 같다고 했죠. 따라서 결국은 요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 W에 역시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증명할 때는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놓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패스밴드 시그널이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고 밴드위스가 W면 2W 리얼 samples per sec로 샘플링을 하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X를 그냥 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바로 샘플링 레이트 W''으로 죄송합니다. 2W'이죠. 2W''으로 샘플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폴딩을 해보죠. 폴딩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샘플링 하는 것은 스펙트럼 상에서 폴딩 한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앞에다 샘플링 레이트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레이트가 2W니까요. M, 그래서 시그마 오버 M 그 다음에 여기 2W'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시그널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W고 폭이 W'인데요. 이것을 이제 쉬프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 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이제 2W'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간격이 이제 네, W고요. 이게 2W'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W, 2W',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W, 2W, W', 2W' 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러면 뭐 문제 없네요. 근데 아니죠.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양수 부분에 있는 것만 한 것이고요. 이것이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니까 여기에 결국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된 녀석들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쭉 익스텐드해서 그려보면 에일리어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샘플링 하면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약간의 어저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 포인트가 2W'의 샘플링 레이트에 정수배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을 전혀 안 하고 하려면은 그냥 밴드위스 맥시멈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2배 이상으로 하면 되고요. 약간의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 패스밴드의 밴드위스의 2배로 샘플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리얼이다 또는 밴드 패스다 이런 조건 말고 또 추가적인 어떤 컨디션들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하다 이런 조건을 주면은 이 샘플링 레이트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냐면 finite energy 밴드 리미티드다. 그러니까 여기에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finite energy 이게 이제 밴드 리미티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는 시그널에 대해서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조건이 바로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또 추가로 어떤 다른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요 좀 더 작은 이제 서브셋이 되겠죠. 그러면 샘플링 레이트는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밴드 언리미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밴드 언리미티드 시그널은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일리어싱이 언제나 일어나겠죠. 그러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안 될 텐데 그때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밴드 리미팅을 최대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시그널의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이런 게 이제 날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 이상으로 미니멈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 이상으로 샘플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에일리어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샘플링하면 주어진 샘플러에서 그냥 샘플링을 바로 하면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텐데 그 앞에다가 로패스 필터를 달아서 더 이상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때 그 필터를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면 오리지널 시그널을 리커버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로 조금 잘라내는 것이 리커버를 제대로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나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to D 컨버터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이렇게 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그리고 디지털 인터미디엇 프리퀀시 모뎀 이런 주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또는 컨버터 그리고 유니폼 샘플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 과목의 부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변조, 복조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인데 이 변조와 복조를 하는 기능이 이 모뎀이라는 칩에 들어있는데 이 모뎀 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 날아가는 EM 웨이브를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모델링 했을 때 컴플렉스 엔벌로프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쿼드러처 모듈레이터, 폴라 모듈레이터 그다음에 그 시그널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 페이스 컨티뉴어티, 파워 스펙트럼 이런 것을 봤었죠. 그다음에 디모듈레이터에서는 일단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전기 신호, 컨티뉴어스 타임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모델링된 신호를 우리가 다시 캐리어를 없애서 어떤 시그널로 바꿀 때, 즉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다시 받은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복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호모다인 리시버, 헤테로다인 리시버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신 시그널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증폭을 할 텐데 최대한 노이즈가 안 들어가게 하겠지만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더멀 지터링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노이즈로 그 노이즈를 모델링하면 되는데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주파수까지 플랫해서 결국은 화이트 노이즈고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까지 생각하면 결국은 공부해야 될 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노이즈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였고 거기에다 가우시애너티까지 더하고 화이트 니스까지 더해서 우리가 리얼 AWGN 그리고 그것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에 해당하는 프로퍼 컴플렉스 AWGN 이런 걸 배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디지털 IF 모뎀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배울 텐데요. 거기에는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또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A to D 컨버터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것의 어떤 mathematical abstraction인 유니폼 샘플링에 대해서 배웠고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것을 배우고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뎀은 모듈레이터 플러스 디모듈레이터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모뎀은 모듈레이터 파트, 디모듈레이터 파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현재의 모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날로그 파트와 디지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날로그 파트는 RF 파트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파트와 디지털 파트는 그전에는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칩이 다른데 그래서 서로 다른 칩을 이제 그냥 PCB에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둘 다 만든 다음에 패키징만 하나로 한다거나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의 칩에서 매우 수율이 높게 제작하려는 노력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또 거꾸로 하는 D2A 컨버터와 A2D 컨버터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D2A 컨버터들과 A2D 컨버터들이 이 베이스밴드 신호,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베이스밴드 신호를 주고받고 할 경우에는 인페이스 쿼드라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D2A, A2D들이 필요하고 이때는 그 모뎀을 디지털 파트, 모뎀의 디지털 파트를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프리퀀시의 샘플 뭐 이런 걸 주고받을 때는 D2A 컨버터, I2D 컨버터가 하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 모뎀의 디지털 파트를 디지털 IF 모뎀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하이브리드로 가능하고요.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뭐 D2A, A2D 들도 여러 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폼 샘플링은 수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펑션을 균일한 타임 간격으로 이제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샘플링 옵셋, 하나는 샘플링 레이트였습니다. 옵셋은 흔히 제로로 놓아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옵셋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들어드렸죠. 뭐 에퀴션 보드가 있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보드의 경우에는 레이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동시에 샘플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채널이 여러 개인 비싼 보드를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싼 두 개의 보드를 그냥 어떻게 잘 연결해서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하면은 사이멀테니어스 샘플링이 사실상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니폼 샘플링을 우리는 배웁니다만 non 유니폼 샘플링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은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플렉스 밸류드든 리얼 밸류드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유도를 했는데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폼 샘플러와 A2D 컨버터의 관계인데요. A2D 컨버터는 유니폼 샘플러의 리얼 월드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주의할 것은 A2D 컨버터라고 말할 때는 이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이 둘 다 리얼 밸류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니폼 샘플링은 그냥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이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이게 뭐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이 없어도 되는데 리얼 월드 ADC는 비트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 샘플러의 아웃풋이 스칼라 퀀타이즈를 통해서 퀀타이즈 된 것으로 이 A2D 컨버터 하나를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본다면 아웃풋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인풋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샘플링 레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풋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샘플링 레이트를 주기로 해서 폴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주기가 1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이 이 유니폼 샘플러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니폼 샘플러는 입력이 뭐 밴드 리미티드든 아니든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스 샘플링 디어렘은 가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파이나이트 에너지고 밴드 리미티드입니다. 어떤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로 이렇게 되면 이 X of T를 어떤 레이트로 유니폼하게 샘플링 했을 때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조건은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 본다면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에일리어싱이란 스펙트럼 폴딩을 우리가 샘플링하면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쉬프트된 스펙트럼들이 서로 전혀 겹치지 않는 것을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 미니멈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를 이 2배의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밴드위스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면 당연히 더 낮은 샘플링 레이트로도 컨스트럭션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나이키스트 디어렘은 모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위드 밴드위스 W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밴드위스를 가지고 나는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냐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냐에 따라서 언뜻 보면 리얼 밸류드 시그널에서 더 낮은 레이트로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샘플한 밸류가 리얼이냐 컴플렉스냐를 보면 2W 리얼 샘플스 퍼 세컨은 W 컴플렉스 샘플스 퍼 세컨드랑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칸주기 시메트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프리엔벌로프만 남긴 다음에 폴딩을 하면 W 간격으로 2W가 아니라 이렇게 에일리어싱이 안 생기니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더 낮은 레이트에서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는 W 컴플렉스 샘플스 퍼 세크라서 결국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밴드 리미티드일 때인데요. 밴드 리미티드일 때 이 패스 밴드의 밴드위스가 W 프라임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가장 높은 게 W이기 때문에 여전히 2W로 샘플링하면 에일리어싱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좀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하고 나면 밴드위스가 W 프라임 오버 2니까 W 프라임 컴플렉스 샘플스 퍼 세크 즉 2W 프라임 리얼 샘플스 퍼 세크로 샘플링 할 수 있다. 물론 프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이 밴드위스 요것만 가지고 샘플링하면 어떤 경우에는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은 finite energy, strictly band limited라는 이 조건 하에서 이 나이키스트 컨디션이 나왔는데 또 다른 조건을 걸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레이트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 유니폼 샘플러 followed by 스칼라 퀀타이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풋이 밴드 리미티드가 아니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리얼 월드 시그널은 스트릭틀리 밴드 리미티드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터링을 좀 해서 이 A2D 컨버터가 에일리어싱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이렇게 방지하는데 이것을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